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7개월 정도 영상 업로드를 쉬었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 그러면서 영상을 같이 올리려니까 식물 관리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식물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키우는지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키우는지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올 봄에는 식물들이 옥상에도 늦게 올라왔고요. 한 5월 초쯤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와서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옥상에 안 올라와 보았어요. 그랬더니 역시 식물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이제 고온다습한 시기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비를 너무 맞추면 좋지 않거든요. 특히 선인장들이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어제는 식물들을 잠깐 들여놓았어요. 여기 이렇게 식물들이 비어져 있죠. 물론 이 아이들도 모두 들여놓아야 하는 아이들이긴 한데요. 모든 식물을 들여놓긴 힘들어서 저는 옥상 안에 들여놓을 때 최소한의 식물만 들여놓아요. 이런 에키놉시스들은 좀 비를 좀 더 맞추기도 하는데 어제까지는 맞추고 이제 열대야까지 시작하는 시기에는 절대로 비를 맞추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키운다면 6월 중순 이후에는 비를 맞추면 안 돼요. 실내는 아무래도 통풍도 약하고 햇빛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를 맞추면 이 아이들은 가습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키놉시스 위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동안 식물 관리 소홀하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했는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동안 영상은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봄에 피는 꽃 영상들은 하나도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묘들이 있는데요. 물론 유묘들도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좋지 않아요.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그런데 이 유묘들을 다 들여놓을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들여놓고 다 내놓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좀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용이 좀 무너지는 것도 있고 좀 보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정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갸름하게 자라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오기 전에 실내라 베란다도 가득 식물이 차서 거실에 있어서 볕이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또 나와서도 비를 그냥 계속 맞춰요. 저는 여름비도 그냥 웬만하면 맞추고 열대야 기간에만 살짝 귀한 애들 일부 반 정도만 들여놔요. 그냥 놔두고요. 왜냐면 이거 다 어떻게 들여놔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한두 병 무너져서 손실 생겨도 이대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홀히 했다 그랬잖아요. 한 5월 중순쯤 나왔어요. 그러면서 햇빛 적응 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누렇게 떡잎이 지거나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여기도 볼게요. 이거는 그락실리어스예요. 그락실리어스. 제가 귀하게 좀 여겨서 비 오면은 좀 들여놓습니다. 아직은 안 들여놓는데요. 그란디에테나 이런 웅카리나 종류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제가 식물 성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겨울에는 거실로 들여놓아야 되는데 거실로 들여놓으면 이 아이들 다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장시키는 것보다 야생에서처럼 좀 단단하게 거름 많이 안 주고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파종한 분들보다 아마 성장이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키우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거의 최소한의 실내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물만 좀 주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락실리어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티페스. 이파리가 확실히 두껍고 윤기가 나고 해녹색이죠.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었었고요. 요 꽃은 좀 촬영을 해 놓았어요. 늦게 나와서 적응하느라고 있는 잎 다 떨어뜨리고 지금 이제 새 잎 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잎이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특히 새로 나오는 잎은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 못난이로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그 다음 잎부터는 건강하게 다 나올 거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리가 비어졌죠? 요거는 어제 비 온다고 해서 오후에 비 온다 그래서 오전에 일부만 이렇게 들여놨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 요 식물들 온실에는 4월 말인가 5월 초에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햇빛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올해 늦게 올라왔기도 했고, 그래서 좀 6월 달에 아마 요거 밖으로 내놨을 거예요. 6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요거 햇빛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누렇게 모두 이렇게 져 있습니다. 보면은 다 이렇게요. 요 자리에 있던 거 여기는 온실 바뀌고요. 일부만 요 부분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일부 들여놨어요. 이렇게 똑같이 밖에 내놨어도 이렇게 푸른 잎을 유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노랗게 잎을 모두 떨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 떨어뜨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파리가 누렇게 점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거 새잎 나는 거는 아마 정상적으로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코덱스 식물 키우는 분들은 잎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깍지벌레가 생겨서 좀 단독으로 이쪽 안쪽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온실 아닌데 좀 이 다이에서 좀 멀어져서 이렇게 들여놓고, 저기 보면 코덱스 좀 아까 보여드린 코덱스들 저 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온다 그래서 안으로 일부 들여놓았고요. 근데 이렇게 안에 들여놓는 것보다는 자연바람이 있는 곳으로 다 오늘은 내놓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런 대룡강 같은 경우는 관광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호두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능파도 올해 꽃을 피웠는데 꽃은 지금 촬영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전인데 벌써 31도 정도 되네요. 지금 9시 반 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이 안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고 밖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꽃이 지 혼자 피고 지고 계속해서 한 대여섯 송이 폈다 졌다 한 것 같아요. 식물 재배에 대해서는 제가 쉬었어도 다른 영상들 아마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뭐 많아요. 이렇게 나 몰래 꽃핀 애들이 올라오지도 않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밖에 잠깐 내놓고 비를 맞추잖아요. 그럴 경우 6월 중순 이후에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들여놓으면 이 물기들이 다 마르지를 않아요. 특히 과습인데다 고온이잖아요. 외부 온도가. 그러다 보면 화분 밑이 흙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과습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야외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웬만하면 장마철에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저는 여기 옥상에 올라오질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 식물들 거의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오는 한 3, 4일 연속 왔었나요? 그 비는 좀 맞췄어요. 그랬더니 모두 탱탱하게 살아났고요. 이렇게 굶겼을 때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굶긴 상태에는 뿌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흙 속의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근데 거의 살짝 찔끔찔끔은 줬었으니까 뿌리는 이미 봄에 깨어난 상태라서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 비를 흠뻑 3일 정도 맞췄고요. 이제 앞으로는 비를 맞추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이렇게 좀 들여놓고 재배를 하고, 또 비 안 오면 밖에 내놔서 자연바람 쏘이면서 이 온실 40도 이상 오르는 이 온실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온실은 또 습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30도에 이게 습도는 70%잖아요. 이렇게 습도가 높다 보면, 습도에 취약한 것은 저는 코덱스보다도 이런 선인장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습하지 않도록 통풍에 유의하는 게 중요해요. 열대야 기간 있죠.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열대가 오나요? 7월 중순부터 8월 길게는 말일까지, 짧게는 8월 중순까지는 통풍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통풍이 좀 안 되면 인공적으로도 뭐 선풍이나 뭐 서큘레이터 등을 이용해서 인공바람을 좀 유도해서라도 바람이 좀 이렇게 돌게
공기가 이렇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하면 건강하게 모두 여름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